장단점이 확연한데 네. 장점은 뭐냐면 이 현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하는 거는 이해를 못해도 그냥 네네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손 들고서 뭐 질문하기도 뭐하고. 아예 안 듣거나. 근데 인강은 이해 안 되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될 것 같고. 엄청난 장점이죠. 다만 이제 단점은 그냥 켜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꼬실 수 있을까. 부모님이 볼 때는 수업 듣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그 댓글을 보니까 저희가 부부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좀 계시더라고요. 돈 벌려고 위장 부부 아닙니다. 우리 다 있어요. 아니, 우리 헤어져도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잖아요. 정민기 씨. 계약서상으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부일 겁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아빠들에겐 정말 희소식. 네, 기다리던 그런 순서가 왔습니다. 네, 엄마들에게는 약간 좀 미심쩍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린 말이죠. 네. 어차피 보낼 학원 싼 게 좋습니다. 네, 내 주머니에서 그냥 동전 정도 나가는 게 좋지. 네. 아, 뭐 과외다, 뭐 유명 선생님이다 해가지고 컨설팅이다. 네, 큰 돈 나가는 거 너무 싫습니다. 네, 엄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뜩이나 스마트폰이나 네. TV에 노출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그냥 이 책을 봤으면 좋겠지. 이런 패드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 이런 거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네, 본인은 그렇게 하루 종일 보면서 아이한테 못 보게 하는 저는 거. 컨텐츠를 위해서 직업이니까. 그 네. 제가 말이죠. 네. 고등학교 때 과외를 했습니다. 제가 99학번, 00학번 아닙니까? 제 네. 수에서. 아, 너무 까마득한데요. 네. 그때 당시 대전에서 80만 원짜리 수학 과외를 했어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오. 근데 제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루는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네. 엄마, 나 이 수업 안 듣고 있으니까 차라리 15만 원짜리 학원 보내주고 내 용돈을 10만 원 올려주면 열심히 하겠다. 아, 딜을 쳤군요, 엄마한테. 네, 그랬다 굉장히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들 오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강이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인강. 그래서 인강의 정말 선구자이시자 지금까지도 네. 떵떵거리면서 인강 쪽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 네. 우리 김기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무슨 저 과목이세요? 영어 강의합니다. 고등 수능 영어 강의합니다. 네. 고등 수능. 저 목소리만 들으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쩌렁쩌렁합니다. 발성이 됐네. 네, 잘 못 나가는 인터넷 선생님들은 네. 목소리가 작아요. 오. 어쨌든 네. 김기찬 선생님께서 인강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그렇죠. 거의 초창기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04학번 재수 안 하고 갔으면 이제 04학번이거든요. 네네네. 네. 04학번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막 인강을 좀 하기 시작했었어요. 누구 아세요? 인간 강사 중에 유명한 사람. 손주은 씨, 손사탐. 아, 손사탐. 손사탐 유명하시죠. 기억나고 예, 로즈리. 시조세입니다. 아, 그쵸. 근데 인간계 시조세, 예. 아직까지도 메가스터디가 뭐 업계 1위라면서요. 당연히 부동의 일입니다. 메가스타디는 뭐 부동의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성마임에 그다음에 뭐 이투스 이렇게 세 개만 남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이 당시에도 인강은 못하는 애들은 많이 안 들었었고 좀 상위권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그거 보면서 공부했던 게 기억나요. PMP인가 그럴 걸요. 맞아요. PMP.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했으면 우리 정민여 씨는 그 맛도 못 봤겠군요. 아니, 집안 형편이 어려서 엄마가 안 사주더라고. 근데 확실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온라인 강의를 좀 들으면 학원비 부담보다는 좀 더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때요?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대표적인 EBS는 공짜 아닙니까? 공짜예요? 네, EBS는 공짜예요. 모르셨어요? 오. 근데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인데 EBS는 당연히 공짜죠. 아, 그럼 유명한 선생님 없겠지. 안 있습니다.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요즘 뜨는 티처스의 정순영 선생님. 오, 그분 예.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로즈리 선생님도 거기서 EBS 강의하시고. 로즈리? 예, 그다음에 뭐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많습니다. 영어 선생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레이나 선생님이라고. 네, 들어봤어요. 예, 그 굿모닝 팝스 진행하셨던 네. 그분도 거기 강의하시고. 그건 또 왜 다 외국 이름을 쓰지? 영어 강사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터넷 강의의 어떤 실태는 어때요? 지금 학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강의는 인터넷 강의는요. 네. 여전히 꾸준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레드 오션, 그러니까 점점점 이렇게 기운이 지는 빠지는, 산업이다? 지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홈쇼핑이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홈쇼핑도 요즘 어떻게 많이 보나요?
안 보죠. 좀 보죠. 연령대 있는 분들만 많이 보시죠. 워낙 이제 네. 핸드폰으로 그냥 다 쇼핑을 그럼 하고 인터넷 강의는 한 그러니까. 우수생 정도 이런 오래된 분들만 본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원래 그 인터넷 강의 시작이 네. 홈쇼핑을 하는 걸 보고 손준 그 메가스타디 대표님이 네. 차관에서 강의도 저런 식으로 찍어서 팔면 좋지 않겠냐. 라고 그러니까 만든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작은, 예.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건 진짜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거야. 획기적인 강의를 거죠. 판다는 거에.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인터넷 강의는 아니지만 대전에서 이제 토익 공부를 합니다. 네. 진수어학원이라고 어떤 수업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몰려서 그 선생님이 실제로 하는 수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거보다 한 5만 원 정도 저렴한 수업이 뭐냐면 선생님은 없어. 네. 커다란 TV로 네. 선생님이 강의한 걸 녹화해서 나오는데 아. 야 내가 그걸 아니 선생님도 없는데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하고 앉았다가 쏙 빠져들게 돼요. 네.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유명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편하게 집에서 그 강의를 즐길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네요. 네,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대치동이나 이렇게 학원 유명한 네.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나요? 말하는 그 1타 강사들? 네, 1타 강사들. 얼마예요, 인강 말고 얼마? 실제로 만나려면 얘기도 되나? 그럼요. 얼마요? 보통 3시간짜리 한 강의가 보통 35만 원? 한 달 4번? 3달 아닙니다, 정민구 씨. 와. 아,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네. 3시간짜리 35만 원이라 하더라도 네네. 요거를 이제 듣기 위해 막 엄마들이 줄을 미어 터지죠. 엄청나게 네, 선다고 미어 들었거든요.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뭐 거예요, 150명 이거는. 이렇게 수업 듣습니다. 한 강의실. 그럼 그건 뭐 어떻게 이명훈 콘서트 티켓처럼 열리면 따닥 클릭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금방 마감됩니다. 예. 그럼 또 이거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그쵸, 이런 맞습니다. 클릭 같은 네, 것도 하는. 예. 그런 거 절대 그 알바 돈 주고 해볼래요? 싶지 않아. 네. 그러면 인강이라는 것도 어쨌든 이제는 꽤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트렌드가 있고 뭐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변천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좀 변했어요? 그 초창기 인강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인강은 기본적으로 강사가 자기가 생각하는 컨텐츠를 만듭니다. 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레벨을 나누고 또 듣는 학생 타겟을 정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뭐 물건을 찍어내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좋은 명품 물건을 잘 찍어내서 파는 게 인강인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생이 진짜 원하는 수준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아, 요거는 그러면은 현장에 우리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인강의 수준을 내가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이 안에? 없어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 충분히 근데 만들 법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학생은 그냥 단지 누가 유명하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그 강의를 컬이나 뭐 수준이나 이래서 레벨이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이냐 수투냐 기백이냐 뭐 이렇게 네. 따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를 듣는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이냐 어휘냐가 듣는 거고 국어는 비문학이냐 문학이냐 따져서 문학이냐. 자기가 필요한 강의를 그 강사한테 듣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육아 난장판 하면서 늘 아이의 상황과 성향과 실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네, 어려움이 불가능합니다. 있겠군요. 그럼 학생들 스스로 좀 판단을 해야 그죠. 되겠네요. 학생들이 온전히 자기가 판단해서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 예쁜 선생님이. 그죠. 예쁜 선생님 맞습니다. 네, 예쁜 요즘 선생님. 인기 많잖아요. 잘생긴 선생님, 예쁜 선생님, 젊은 선생님. 그럼 나는 1시간 수업하면 30분대 연애 가자. 이야기 해야지. 그쪽으로 가자. 전민기 우리- 그쪽으로 가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합니다. 아, 이미지가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요. 딱 인강 선생님하기 지금 네, 좋아. 딱 이미지.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그래요? 뵙고.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시대별로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거의 그 초창기 그 인강하고 지금 인강하고 변화가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 그래서. 대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 요즘 인강 메가나 또는 이런 사이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이제 상상 모의고사나 모의고사는 옛날에 없었거든요. 네. 그 모의고사 컨텐츠를 갖다가 학생들로 하여금 풀어주고 듣게끔 하고 또한 그걸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장단점이 확연한데 네. 장점은 뭐냐면 이 현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하는 거는 이해를 못해도 그냥 네네 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손 들고서 뭐 질문하기도 뭐하고. 아예 안 듣거나. 근데 인강은 이해 안 되면 계속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볼 수 그렇지.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될 것 엄청난 같고. 장점이죠. 다만 이제 단점은 그냥 켜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딴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친구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꼬실 수 있을까. 부모님이 볼 때는 수업 듣는 것 같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완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강의를 처음 이거 막 들어야겠지 하고 마음 먹고 딱 들었어요. 그럼 이제 1강은 들어요. 그 다음날 2강은 들어요. 자꾸 갈수록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20강짜리를 20강 끝까지 완강한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학의 정석 사가지고 앞에 20페이지만 계속 푸는 거라 똑같은 거예요. 집합에 거의 뭐 이제 아니 그럼 인강에 이런 것도 인강을 잘 하려면 왜 독서 습관처럼 뭔가 습관이 잘 잡힌 학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렇네. 그건 누가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은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네. 자기 의지대로 잘 못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 안 그럴 때 될 거예요. 옆에서 한마디 해주고 한번 건드려주고 체크해주면 인강을 들을 때는 정말 최고죠. 그러려면 또 인강 듣는데 옆에 또 그거 체크하는 선생님 앉혀가지고 돈이 2중 3중 들 것 같은데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메타인지 아닌가요? 네. 그놈의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예요? 근데 워낙 이제 요즘 뭐 학습지나 이런 데서 많이도 또 얘기하던데.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마지막 남은 인강의 그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그 트렌드가 메타인지와 AI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강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와 AI가 어떻게 인터넷 강의와 접목이 되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주시면. 메타인지는 옛날에 그 유명하신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네. Know yourself. 너 자신을 네. 알아. 보통 학생들은 자기가 뭘 못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 메타인지는 그걸 뭘 모르는지 알게 해주는 게 메타인지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국어에서 뭐 문학은 잘하는데 비문학을 몰라. 근데 문학만 열심히 공부해. 걔는 성적 안 올라요. 비문학을 해야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문학을 못하는지 아는 게 메타인지의 가장 시작이에요. 그럼 이 학습지나 뭐 인터넷 강의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의 패턴을 읽어서 얘가 뭐 자주 틀리는 그쵸, 문제라든지 예. 뭐 어떤 그런 특별 구간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갖고 와서 분석해 준다는 거죠? 그게 되면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앞으로는 좋죠. 예. 아이들이 그냥 찍어낸 그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서 네. 그 부족한 걸 채워가는 학습을 해야지만 성적은 반드시 오릅니다. 제가 반대로 했거든요. 저는 잘하는 것만 계속 잘하는 것만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한 맞고. 놈만 팼구나. 그게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좀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윈터스쿨이라고 뭐냐면 이제 네. 방학 동안에 인강의 어떤 그래요? 그런 습관을 좀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조교 선생님이 붙고 줌 수업 하잖아요. 네. 줌 수업의 문제 우리가 봤잖아요, 예전에. 봤지. 선생님이 아무리 야 임마 너 저거 해도 너무 어린 아이들이. 연필 계속 떨어뜨리고. 그러나 이건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 거꾸로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조교라든지 선생님이 그 줌 수업을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보조 선생님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우와. 학습 스타일을 좀 관리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에 좀 장점들이 좀 있겠죠, 그래도.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학생들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분석을 해주네. 네. 왜냐면 본인이 모르는 거를 선생님이 문제를 보면 얘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스카이 정도 갈 정도 아이들은요, 대학생들은요,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 다 기억합니다. 특히 현역들은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애들이 다 공부 잘했던 전교권에 들어야지만 가니까 네. 그런 친구들은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정확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 애들 친구들 많이 가르쳐 봤어요. 가르쳐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명이 중학교 때 반에서 30등 가까이 했어요. 네. 그럼 거의 네. 꼴찌죠. 그렇죠. 근데 걔가 연대가 꿈이래요. 연세대학교 가는 게. 네.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못 가죠. 네. 근데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걔랑 같이 공부하는 애가 그 학교의 전교 1등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걔를 둘이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이 친구도 연대 갔어요. 네. 둘 다 연대 갔어요. 그럼 얘 1등과 손해본 거네, 30등이? 1등이. 걔 때문에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검사예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친구를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계속 같은 학원 다니고 걔가 듣는 과목 같이 듣게끔 하고 같은 독서실 다니고 이렇게 시켰더니 저도 놀랐어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를 리드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면요. 그 사람만 잘만 리드해주면 잘 따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단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렇죠. 잘 그러니까 이끌어줄 이게 좋은 수 선생님이라는 있는. 것은 좋은 양질의 그 강의를 해주시는 그쵸.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고 두 번째 그 옆에서 같이 공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건 최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등학생이야 우리가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지만 그쵸. 중고등학생 되면 이제 몰라요. 내 손을 떠났잖아. 그러면 이제 좋은 선생님 비싼 인강 하나 딱 끊어주고 알잖아요. 얘가 그냥 끝까지 틀어놓으면 마치 이거 공부 다 한 것처럼 네. 클릭하면 다 봤구나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1대1로 이제 맞춤으로 학습 관리를 해주고요. 이 주간 학습 컨설팅 같은 것도 해줍니다. 굳이 이제 그러면은 대치동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컨설팅 대치동의 받으러? 그 수업을 물론 아까 현강의 또 장점도 있겠지만 네. 그런 환경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인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정도는 습관을 좀 들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한테 피드백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네. 거는 이제 거꾸로 학습 방식이라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수업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설명해봐라. 이게 사실은 대충 공부하면 설명을 못해요. 못하죠. 절대 못. 제가 어제 저희 아이 그 수학 문제 풀다가 또 둘이 한번 싸울 뻔한 게 애가 틀린 문제를 이제 같이 고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네. 애가 안 돼요. 자기 네네.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 그럼 그거 거꾸로 엄마한테 설명해봐 했더니 싫다 그러더라고요. 싫다 그러죠. 맞아요. 정확히 싫다 합니다.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인강 프로그램 네. 같은 걸 통해서 또 할 수가 할 수도 있군요. 있고 아니면 인강을 많이 강의해 보셨으니까 네네. 인강을 정말 100%쭉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인강을 쭉 빨아먹는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까 인강 완강률이 매우 너무 떨어져. 낮다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돼 뭐냐면 그럼? 끝까지 들어야지 기승전결의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는데 앞에 거만 듣다 뒤에 거 못 들으면 네. 도움이 되나요? 안 되겠죠. 안 대놓고 자기 실력 안 는다. 뭐 성적. 인강 하나도 쓸모없다. 뭐 맞아요. 이런 그 얘기 얘기를 하거든요. 하겠죠. 실제로 일단 좀 선생님들은요. 네. 그 모든 강의에 다 중요한 내용들 다 담습니다. 근데 앞쪽만 들으니까 맨날 그죠 앞에만 보고 끝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좀 앉아있는 습관, 인강을 통해서 뭔가를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이 굉장히 누가 중요하겠네요. 코칭해줘야죠. 코칭해주면 네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피드백을 받는다는 느낌이 만약에 그런 거랑 똑같죠. 헬스클럽에 이렇게 뱃살 좀 빼려고 가는데 자기가 혼자서 운동하면 잘 빠지나요? 그 잘못된 방향으로. 근데 와서 PT 쌤이 이쁜 붙어야죠. PT 쌤이 와갖고 네. 지금 뭐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이거 체지방이 좀 많으시니까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세요. 그러면 이거 30분 저거 30분 하세요. 그러면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렇게 하면 하죠.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아쿠아로빅 15년째인데 안 넣으셨잖아요. 살이 더 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저는 막 부모로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인강할 때 유명한 선생님들 이제 유튜브 같은 네네. 거 보면은 거기는 수업 내용이 올라오기보다는 수업하면서 하는 뭐 맞아. 영원이나 잡담 이런 게 너무 올라오니까 저런 걸로 애들 꼬여가지고 이게 수업 듣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아니야, 근데 그 시간에 약간 친밀도를 형성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또 해주는 말들을 해주시더라고. 그런 게 중요해요. 제 딸도 외고 나왔는데 인강을 좀 들었거든요. 네. 제일 재밌던 선생님이 이기상 선생님 아시나요? 몰라요. 사회탐구 쪽 선생님이십니다. 네. 메가스타디 선생님이신데 강의 정말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요 그냥 배꼽 잡아요. 일단 근데 들어야 되는군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건드리겠지. 건드리죠. 네. 건드리는데 중간중간에 멘트가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개그맨 저리 가랍니다. 그분들 그냥 진짜 뒤집어집니다. 네. 너무 말 잘하고 엄청 잘하십니다. 그 안에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맞아요. 돈 많이 벌만 합니다. 그냥 계속 아이가 강의를 듣는 내내 웃어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은 누구 있어요? 뭐 수학은 메가스타디의 현우진 선생님. 현우진 쌤.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영어는 같은 사이트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네. 그 선생님도 요즘 뭐 티처스에 나오시는데 그 선생님보다 더 최고 선생님은 대성마님에게 이명학 선생님. 이명학 선생님. 저는 본인 이름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그리고 국어는 메가스타디의 김동우 선생님. 김동. 선생님. 요 세 분 추천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또 뭐 삽자로 선생님도 계셨고 네. 뭐 김기훈 선생님도 계셨고 기억난다. 김기훈 쌤. 네. 최고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레벨 정도의 선생님이면 웬만한 학생들은 다 맞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입장에서 나랑 잘 맞는 그렇죠. 선생님이라는 그게 건 진짜 중요하죠. 이 선생님들이 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타 강사들입니다. 네. 일타 강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골라야 돼요, 학생들은? 그거 잘 고르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모든 강의를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EBS 공짜인 건 아시죠? 네. EBS 강의 들어보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많이 듣습니다. 저도 EBS 강의할 때 학생들이 제 강의를 그렇게 선택해서 많이 듣고 학부모님도 많이 들으세요. 네. 실제로 학생보다 학부모님이 듣고 추천해 주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게 애 공부하라고 인강 이제 하려면은 내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거네. 하셔야 돼요. 특히 고등학생들은요. 네. 부모님의 그 갖고 있는 그 정보, 노하우 네. 이게 학생의 그 학업 성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 주지 말아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맹모 삼천지교. 알죠. 네. 예. 뭔가요? 아니 맹자 엄마가 맹자 교육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아닙니다. 이사를 3번 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신조어인가 보다. 예, 뭐예요? 대치동에서 맹모 삼천지교는 네. 좋은 맹모 엄마가 되려면 1년에 3,000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너무 비싸지. 아 얘 대학 안 보낼래 나는. 그러니까 근데 3,000원 써야 한다는데 그게 3,000 기준이 오프라인이죠. 오프라인 기준이 3,000이고 3,000원 쓰려면 한 달에 한 300 가까이 한 250에서 300 정도를 학원비를 내보내야 됩니다. 네. 이게 뭐 국영수는 기본이고요. 이게 기본이겠죠. 통보에, 논술에다가 뭐 여기 그다음에 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고 영어도 2개 이렇게 네. 듣습니다. 뭐 국어도 2개. 그럼 인강만 들으면 어느 인강을 정도까지 들으면 절감할 일단은 수 있어요? 최소한 패스 상품들이 많습니다. 실제 인터넷 강의는 네. 메가든 대성마이맥이든 이투스간에 전체 과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패스 상품이 있어요. 꾸러미 상품이라고 해요. 네. 그거 들으면 엄청 싸요. 네, 한 19만 원? 우린 저걸로 가자. 우린 19만 저걸로 원. 가자. 그러니까 그 19만 원에다가 네. 걷다 관리형 프로그램을 알파까지 딱 건지면 이거 뭐 최상의 조합입니다. 그럼 여러 아까처럼 패키지가 있겠지. 네. 그렇게 저렴한 걸로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습관이기 때문에 아까 관리 프로그램을 한 개 붙여가지고 최고죠. 습관을 좀 붙여주면 네, 맞습니다. 거꾸로 윈터스쿨이라는 그러면 게 있거든요. EBS나 네. 강남구청도 강의 좋거든요. 아시나요? 강남구청? 아, 강남구청 강의가 좋아요? 강남구청 구청에서 만든 네, 수업이에요? 강남구청 인터넷 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야, 요런 거 좋은 진짜? 팁이다, 진짜. 네.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교육은 EBS는 아예 공짜고요. 네. 강남구청은 약간 돈을 냅니다. 많진 네. 않아요. 이것도 한 20만 원 내외일 겁니다. 예. 강남구 살면 좀 더 깎아주겠네. 구미는 뭐 10% 할인 이런 게 있나? 그리고 그거 괜찮고요. 거기 네.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자기가 잘 들어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으시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몇 개를 시켜보고 아이의 학습력률이 더 오르고 끝까지 집중 잘하고 점수 잘 나오는 선생님을 픽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관리를 받으면 네. 관리 안 받은 아이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끝까지 들으니까 완강률이 높고 완강률이 높으면 당연히 성적은 올라갑니다. 그럼 정말 아빠로서 굉장히 희망적인 질문인데 이거 인강만 해가지고도 네네.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있나요? 많죠. 많아요? 많아요? 아우 드디어 됐어. 근데 우리 애는 아니야. 이게 저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 그렇죠. 네, 맞아요. 오프라인 와서도 그냥 뭐 학생 바로 앞에 눈을 대면하고 수업을 들어도 네. 졸고 딴짓하거나 의욕이 없는 친구들은 온라인 열심히 듣는 친구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 3,000을 뭐하러 쓰냐고 그런 애한테.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 네. 다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요? 나 듣는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 듣는 척.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막 이렇게 필기하는 척하고 하면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 날 불러. 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체 문제가 뭔지 선생님이 좀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럴 정도의 학생이었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게 연기를 하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들어서 성적이 오를 텐데 안 들었어. 희한하네. 안 들었어. 딴 생각했어. 계속. 맞아요. 딴 생각하죠. 네. 네. 좀 보여요. 딴 생각하는 게. 보여요? 네, 그럼요. 연기하는 거 보입니까? 그럼 아. 학생들 딱 보면 예, 보여요. 제가 그래요. 지금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어. 있구나. 정말 그럼 저희 둘 중에 누가 듣고 있게요 지금? 두 분 다. 근데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공부를 그 관리가 붙는 거하고 안 붙는 거는 차이가 많다는 걸 나중에 아시게 돼요. 왜냐면 그냥 방치된 거하고 방치되지 않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내 아이 자체가 공부를 좀 하려는 의지도 있고 공부도 좀 잘 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 얘를 관리해주기가 좀 어려워. 근데 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아이를 조금 관리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들도 바쁘세요. 네. 저 같은 강사들도 그렇겠죠. 실제로 강의에 저한테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그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1대1로 체크하기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조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쵸. 조교 선생님이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한 관리는 못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누군가 옆에서 잘 꼼꼼하게만 챙겨만 주면 그게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듣든 뭐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근데 대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단기로 한 4주나 한 6주나 8주 정도 해갖고 집중적으로 습관을 잡아주면 돼요. 습관.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 습관만 잘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네. 왜냐면 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 된다는 느낌만 갖게끔 하면 그게 일종의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알고 그다음 그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네. 그다음에 해결책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게 다 메타인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메타인지라는 그 말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로 보면 괜히 말을 간지나게 써서 어렵게 하는데 다 옛날부터 있었던 학습 방법이에요. 네. 그렇네. 그래서 여기 좀 프로그램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열심히 있어요? 해가지고 이 아이가 네. 이제 여기서 관리해주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 네. 잘하고 있다 하면은 네. 하루 정도 쉬게 해준대. 아 진짜? 진짜로.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하루 이틀만 제대로 쉬게 해준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거든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여기 한 6주 정도 코스인데 네.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습관을 잡아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강을 통해서도 네. 좋은 또 성취도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떠세요, 선생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많이 줄어들죠. 인강업계에서 좀 위기감이나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좀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아직 꼬맹이시죠? 네. 8살이에요. 초이려. 뭐 내신 걱정하시나요? 아니요, 이제 해야죠, 내신 걱정. 네. 그러니까 대학은 내신으로 가나요? 수능으로 가나요? 요즘은 수시로 내신이 갑니다. 수시로 더 많이 가는 것 특히 같은데요. 내신을 말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내신을 할 때 인강 같은 거 듣나요? 내신 인강 들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내신 안 들어요? 내신 인강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죠.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응.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시험 범위가 다 달라요. 응. 다른 시험 범위를 아이들이 어떻게 인강을 듣나요? 그 많은 강사가 그 인강을 다 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 내신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별력이 없고 내 아이가 진짜 잘하는 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약간 애매하다고 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 올라가시면 네. 이제 아이가 영어를 잘한다고 왜 오른쪽 왼쪽에 국뽕이 빡 뜹니다. 네.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해. 왜 우리 애가 시험 보면 한두 개밖에 안 틀리면 다 맞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가 갑자기 점수가 60점, 70점 확 떨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중학교는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내요. 아, 그래요? 네네. 어차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어렵게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을 무지하게 어렵게 냅니다. 그래도 인강 들으면 어쨌든 수업에서 하는 거와 물론 범위야 다르겠지만 그렇죠. 같이 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시는 그 포인트나 네. 또 중요한 뭐 이런 것들을 못 잡아줍니다. 특히 영어는 그나마 그 국영수 중에서 네. 제일 그나마 내신 대비가 가능한 과목이 영어예요. 왜냐면 교과서별로 강의를 하니까 네. 메가스타디나 이런 데서. 하지만 수학이나 국어는 그냥 원래 진도 뭐 수원, 함수, 뭐 미백, 뭐 방정식 뭐 이렇게 파트별로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국어는 더 어렵죠. 문학 작품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뭐 인강은 그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목별로 좀 약한 부분은 학교 옆에 있는 학원들 네. 걔네가 이게 연계돼서 좀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업을 내신 대비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건물에 가면은 내신 관리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학원들이 예, 예. 그 학원들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간에 본인이 그거를 학습 관리를 하는 그 습관을 갖추는 게 네. 진짜 중요하죠. 가장 포인트는 그거.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이게 중요해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또 돈이 2배로 든다는 거네. 난 진짜 아, 오로지 지금 돈 들어가는 생각만 아니 뭐 합니까? 돈이 땅 파면 나옵니까? 다 내가 돼야 되는 건데. 아니, 우리 아이가 잘 될 방향을 이제 찾아가야죠. 얘가 잘할 수 있는 걸. 그러면 인강을 선택하려면 한 몇 살 정도에 이런 거를 좀 결정해가지고 넌 인강 쪽으로 한번 밀어보자. 중등 인강이 있는 건 아시나요? 중등? 중등 인강, 중학생 듣는 인강.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중등인강은? 중등 인강은 메가스타디에서 만든 엠베스트 넘버원. 아. 엠베스트. 대표적으로 유명하신 선생님이 과학의 장풍 선생님 이런 분. 장풍. 장풍쌤은 제가 좀 압니다. 예, 예전에 방송 같이 했었어요. 좀 부러워했었잖아요. 네. 강의 잘하십니다. 예. 재밌게 계속. 장풍쌤은 뭐 거의 연예인보다도 더 연예인이죠. 연예인 같은
굉장히 잘 삽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사실 초등학생들은 인강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떤 브랜드를 얘기를 해도 되나요? 상관없고요. 아니 초등학생도 엄청 많이 그때부터 들어오니까. 조금 습관을 다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생들은 학습지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학습지 다 패드로 나와가지고 그쵸, 예. 요즘 그래서 네. 패드 없는 거 안 하면 안 돼요 물어보면 아유 어머니 이거 패드는 같이 그쵸, 하셔야 돼요 예. 맨날 이러거든요. 저도 초등 관련된 되게 유명한 네. 그 곳에서 작년에 제가 한번 고등 인강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저한테 요구하셔서 네. 제가 좀 알려드렸었는데 네. 거기는 초등 그 교육 분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근데 초등학생들이 인강 듣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쵸. 네, 그럼요. 왜요? 그쵸. 교육보다는 게임이나 이런 네. 쪽에 더 친근해집니다. 저는. 아, 오히려. 그 왜냐면 문제 같은 게 다 어쨌든 퍼즐 맞추고 이런 게 막 터치하고 다 이런 거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시기를. 네. 그걸 패드에 뚝뚝 누르기보다는 맞아요. 제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 아니에요. 그 중요한 아니요, 지적이시고. 좋아요, 선생님. 그럼 네. 그렇게 하고 중학교부터는 좀 인강하는 거 그렇죠. 나쁘지 않다는 중학교부터는 거죠. 인강이 필요하죠. 네. 네, 그 정도 되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뭘 배워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등 인강에서는 내신 관리도 다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네네. 기본적인 거 하겠지 뭐. 네, 그 중등 인강도 고등 인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거기도 필요한 중학교 때 각 교과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 국어나 영어나 네. 수학이나 사탐 과탐 이쪽에서 사회과학 쪽에서의 그 과목별로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네. 똑같이 필요한 거 자기가 들을 부분은 가서 들으면 됩니다. 그럼 중학교 때는 약간 내가 좀 부족한 과목 위주로 좀 하나씩 좀 시작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굉장히 좋죠. 왜냐면 네. 근데 중등은 스타 강사 없습니다. 거의 아까 장풍 선생님처럼 아, 그래요? 특별히 몇 분 빼놓고는 네. 대표적인 뭐 강사들이 아예 시장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럼 많이 듣진 않나 보다, 중등들은. 그쵸, 네. 고등들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대로 시험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지는 시기고 또 시간이 아무래도 또 없다 보니까 어디 막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인강으로 좀 집중해서 쫙 성적 끌어올리자. 중학생들이 중학교 인강 안 듣고 고등 인강 듣는 거 아시나요? 선행이에요, 그것도? 네. 중3이 중2짜리가 아, 그래서 안 팔리는 거였네, 현우 중등 선생님 강의 듣고 인강은.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들어도 돼요? 제가 제안 받은 건데요. 의치대, 네. 의치한 가려는 아이들을 한 반을 팀 수업을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노했습니다. 왜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 좀 심하네, 그거는. 네.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갖고 저한테 그러면 진짜 고등학생 걸 풀어요?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얘네들 어디까지 했냐 했더니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모의고사까지 다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테스트는 네.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테스트 해줬어요. 그랬는데 진짜 실력 돼요? 잘해요. 웬만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더 큰 다음에 오라고 했어요. 다음에 와라. 이렇게. 선생님 그거 너네들 안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약간 인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행하게 된다면 한 어느 정도 선행하는 게 좋아요? 취약 영역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기가 취약한 영역은 좀 약간 낮춰서? 선행보다는 그냥 그 상태의 진도를 따라가는 게 맞고요. 자기가 좀 잘하면 좀 앞서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가 학원이나 선생님들은 진짜 꼼꼼하게 고르는데 인강은 그냥 잘 나가는 선생님, 아, 맞아. 유명한 프로그램 그냥 무조건. 끊어주고 끝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인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그렇네. 생각하고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좀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 안 되는 인강은 독입니다. 오히려 시간 낭비네요. 그럼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냥 틀어놓았자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이 시작되잖아요. 네. 겨울 방학 요 짧은 기간에 요거 습관을 좀 잡아주는 거 우리 거꾸로 윈터스쿨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말씀했다시피 아까 이제 전문 선생님이 붙어서 아이들 동기부여라든지 부족한 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에 거꾸로 윈터스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선생님 요즘에 이제 강의는 안 하시고 어떤 얘기로? 강의하죠. 강의하세요? 인강은 안 합니다. 인강 안 하고 아, 현강. 현장 강의를 하죠. 당연히. 아, 예, 그 예.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당연히 고등학생들만 합니다. 네. 아, 근데 좀 어때요? 너무 어, 우리 아이들 좀 불쌍하지 않아요? 난 아빠로서 학원이고 뭐고. 아, 내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돈 아까우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잖아요. 돈 아까운 거. 머니 보내도 머니 같은데요? 아, 돈을 이렇게 넣는데 애가 아웃풋이 안 나올까봐. 네, 좀 걱정이거든요. 어차피 제가 며칠 오빠 전에, 부모님도 예, 다 예. 오빠 그렇게 돈 들였는데 아웃풋 안 지금 나와. 후회 많이 하잖아, 그래서. 며칠 전에 아버님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예비 네. 고1 학부모님입니다. 네. 근데
애가 과학고를 찾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전화위복이다. 요즘은 내신 싸움이니까 과학고 가서 어줍지 않게 하는 것보다 하고 그냥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하면 된다. 왜냐면 수학을 잘하니까요. 수학, 과학을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영어하고 국어만 좀 받침되고 학교에서 서포팅하면 충분히 서울대는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반고 갔다가 그 성적이 다운그레이드 될까 봐 걱정되시는 거겠죠. 그런 아이라면 말씀 안 드리죠. 네, 아이가 기본적인 공부했던 같이 봤거든요. 같이 와서. 근데 그렇게 잘하는데 왜 떨어졌어요, 과학고를? 워낙 뛰어난 애들이 많으니까. 과학고는 그 지역에서는 걔가 잘하는 거죠.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다 모아놓은 아이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수능만 치르던 시대가 좋다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지금 이 복잡한 교육 환경이 저는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네. 그럼 어떻게 교육부 장관 하세요? 아니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뭐 인강이든 맞는 수업 찾아가고 하면은 의외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맞아. 이 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비판적인 자세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정보 싸움이지. 네, 돈을 어쨌든 적게 들려면 인강 쪽으로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입시제도가 크게 바뀌는 건 아시죠? 네. 네. 어떻게 바뀌죠? 5등급. 5등급이 뭐예요? 모르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건 빨리. 몰라요. 수능이 지금은 내신 수능이 9등급입니다. 네. 근데 지금 중2부터 5등급으로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내신이 더 중요해진다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9등급이 5등급이 되면 변별력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얘랑 나랑 이런 애들이 같은 그쵸. 급으로 묶여버리는 거야. 이 짜증나시죠? 아주 촘촘하게 나눠야 한다고요, 등급을. 그쵸, 예. 그러니까 영어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가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등급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등급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렇다고 올해 하더라고요. 수능 영어가 1등급이 4.78%인가 그래요. 네.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통 조금 어려우면 한 7, 8%, 네. 많이 쉬우면 한 12%까지 1등급이 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4점 몇 %면 수학, 국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됐어요? 원래 지난 시간에 우리 영어는 어려워서 1, 2등급은 다 그냥 깔고 그죠. 가는 거라 그랬는데? 누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출제위원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의 학자의 양심대로 내신 것 같아요. 정부의 의지가 아닌 정부의 의지는 킬러 문항 배제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영어 강사니까 전문가니까 수능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해 봤단 네. 말이에요. 봤는데 교묘하게 안 다치게끔 냈더라고요. 출제위원들 선생님께서.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풀면 정답이 많이 안 나오게. 그러면 이렇게 5등급으로 대단하네. 줄어들었을 때 그 부모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텐데 네. 일단은 내신 자체도 수능도 그렇고 등급 자체가 줄어들면요. 대학별 고사나 뭐 그런 게 부활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앞으로. 네. 대학별 고사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이제 어느 대학 가려면 그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낸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들어갔었어요. 이거 훌륭하시네. 아, 제가 한 진짜? 3군데 떨어졌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논술처럼 그 학교에 가서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서 내는 문제를 네, 영양을, 최소 영양을 맞춰야 되거든요. 대학에서는 아마 이제는 학생들을 뽑을 때 그러고 5등급제가 싶겠네. 되면 1등급에서의 그 변별력이 마음대로 뭐 원하는 아이를 못 뽑지 않습니다. 그럼 인강도 세분화되겠네. 어느 학교 대비 인강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인강들은 이제 또 수시 인강이나 또는 뭐 대학별 고사 인강으로 딱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네, 네. 일단 분명한 거는 5등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네. 변별력이 성적 변별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5등급으로 뭐하러 바꾼 거예요? 어차피 다시 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애들 고생하고 부모 고생할 건데.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가는 방향이 저는 보이거든요. 뭐예요? 5등급 다음에는 뭘로 바뀔까요? 합격, 불합격으로 바뀔 겁니다. 그냥 모두가 갈 수 있는, 외국처럼 대학에 들어가서 그렇죠.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줘. 면허 시험처럼. 네. 난 이게 몇 더 점 이상이면 좋은데? 합격, 몇 점 이상이면 불합격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될 가능성. 과도한 선행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학생 수가 줄잖아요. 네. 맞아요. 대학 수는 그대로잖아요. 그쵸. 그럼 대학이 미달이 난단 말이에요. 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없고 학생들은 적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특별히 몇몇 대학도 빼고
몇몇 과 빼고. 네네. 대학 가기는 아이들은 앞으로 더 편해지겠죠. 아, 다행이다. 아니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은 그렇죠. 예, 거기라고요. 그냥 다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계속 경쟁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진짜 보내고 싶은 그 상위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네네. 다 스카이, 보내고 싶은 예. 거기는 탑10, 앞으로 예. 더 가기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지죠. 더 어려워져요. 계속 어차피 거기는 항상 지원자가 많아요. 미달될 수가 없는 학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맛집이랑 똑같이 맛집에 줄 오래 서야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민기 씨. 네, 안심하지 인강합니다. 저는 않습니다. 인강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인강을 할까 말까 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강을 학생들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안 된 상태의 인강을 보게 하는 거는 네. 아이들에게 충분히 놀 시간을 주는 거다. 아.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면 네. 또 아이의 의지가 강력하면 그때는 인강을 보게 하는 거는 저는 훌륭하다. 네. 특별히 어차피 웬만한 아이들은 다 오프라인에서 학원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고 학원에 대한 보완제로서의 네. 인강은 매우 훌륭하죠. 그리고 걷다가 플러스 알파가 아까 말했던 맞춤 학습 관리 프로그램. 네. 거기까지 다 되면 최고고요. 네. 아, 우리 김기찬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다음에 약간 이 교육 입시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막 인강 팔려고 난리 칠 줄 알았는데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EBS 강사였으니까. 그런 현실을 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말씀. 다음에도 또 관련한 이야기 있으면 또 함께 모시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함께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강을 어쨌든 하시는 분들은 그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쯤은 좀 습관을 좀 만들어주는 거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인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정재원 부부 난장판 육아 다음 시간엔 또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돌아올 테니까요. 아, 요즘 정민요 엄마들이 굉장히 환호하던데 나는 정신 나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내 궁금했던 마음 거 구독자들 마음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 모두 스카이에서 만날 거예요. 이제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네. 탑승을 하겠지만 아빠들의 마음 저 끝까지 대변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재원 부부의 난장판 육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